얼마 안 됐죠? 지난주 토요일 날 봤는데 기출 문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. 봤더니 일단 뭐 빠른 시일 내에 총평을 학원 측에 제출을 해서 아마 공지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좀 평이했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시험이 주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,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해설서 문제는 전혀 없고요. 100% 주에서만 모두 출제가 됐었어요. 그래서 이제 물론 소호주라든가 잘 보지 않는 부분의 주 같은 경우도 출제가 많이 됐었고, 특히 뭐 항상 그랬지만 주 몇 번을 써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 번호를 모르면 이제 어떤 답안지를 서술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 번호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저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주 번호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.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1번에 보시면 11부에 방진후 섬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뭐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부 부주 규정은 너무나 중요한데 부주 규정이 출제가 됐었고요. 특히 주 3번, 5번, 6번, 13번을 써라라는 규정이었는데 실 관련된 것들이었죠. 5607의 끈, 코디지, 로프, 케이블, 그 다음에 재봉사, 강력사, 탄성사 부분을 쓰는 문제, 뭐 누구나 준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었을 것 같고, 두 번째 소매용의 실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2번의 2번, 즉 각 류에서 소매용의 실이 어떤 호에 분류되는지 4단위 호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죠. 이 부분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꼭 4단위 호에 소매용의 실은 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지만 여기까지 보셨던 분들은 또 소매용의 실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해당하는 소매용의 실이 각 류에 몇 호에 분류가 되는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수업 시간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누구나 풀 수 있었던 문제.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웠습니다. 가장 어려웠던 게 3번 부분인데, 우리가 그 소호주 부분에 표백간 실이라든가 표백하지 않은 실이라든가 염색간 실, 색사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. 왜냐하면 규정도 너무나 많고 좀 현실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. 근데 거기가 딱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는 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세폭직물 규정을 쓰고 58류의 용어를 쓰라는 문제, 여기도 누구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, 3번에 보시면 이제 편물의 호의 용어를 써라, 여기는 좀 어려웠죠. 왜냐하면 60류는 우리가 잘 안 봅니다. 안 보지만 그래도 60류에서 특별한 주는 없지만 분류 체계에 보시면은 편직물의 어떤 제곱미터당 중량에 따라서 세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이었으면 썼을 것 같고,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으면 이쪽에서는 거의 쓸 게 없었겠죠. 왜냐하면 우리가 60류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3번하고 그 다음에 색실 부분 그쪽을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물어본 문제였다고 생각을 들고요. 굉장히 평이했다. 그냥 주규정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. 그리고 3번이나 색실을 좀 못 썼다고 하더라도 전혀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. 6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부분 점수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2번 보시면은 1, 2, 3류의 주의를 다 써라. 정말 너무 쉬운 문제죠. 쉬운 문제고요. 저는 솔직히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. 좀 모르겠어요. 최저 이 출제위원들 또 선정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수준이 낮죠. 우리 관세자 수험생들을 어떻게 보고 정말 단순 단답형의 문제들 1류에 낼 게 얼마나 많은데 1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2류, 3류 낼 게 굉장히 많잖아요. 특히 아직까지 안 나왔던 그 가공되었다는 분류 체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? 순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좀 수준이 낮은 문제였던 것 같고, 3번에도 보시면은 구류 문제, 이것도 너무나 기본적인 정말 여러 번 아마 기출 문제 3번 이상 됐었던 것 같고, 또 이 부분은 우리가 10단위 그 4단위 후에 영어까지 누구나 준비를 하죠. 그 생신율 종류대로 다 암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시 너무나 쉬웠고,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제 3825호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쓰는 문제인데, 우리가 3825, 38류 볼 때도 이제 각종 폐기물들 모아서 공부를 합니다. 거기서 이번에 출제가 됐던 하수찌꺼기, 그 밖에 폐기물 같은 것들 다 준비를 하게 되고요. 또 3825는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호의 용어를 암기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
여기도 역시 공부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, 정말 주규정 위주로 이상한 해설서나 지엽적인 거 보지 않고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쓸 수 있었던 문제. 물론 암기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을 알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서술하셨다고 한다면 크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물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유기용지를 쓰는 부분인데 여기는 조금 또 디테일한 부분이죠. 굳이 넘어갔을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놓쳤을 확률이 크고, 그래봤자 2점이기 때문에 1, 2, 3만 잘 썼다고 한다면 충분히 6점 이상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각 문제에서 50점짜리 빼고 10점짜리에서 6점 이상만 다 맞아주면은 고득점을 합니다. HS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뭐 4번 못 써도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문제 5번, 여기도 소주의 합금 실시 모료 나와 있는 합금하지 않은 결과지 캐락금의 분류 기준 다 준비합니다. 여기도 당연히 준비하는 부분이라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6번이 좀 어려웠죠.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류의 주 3번이 수업 때 자세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, 84류 주 3에 이제 84569에 분류되는 각종 가공 공작 기계입니다. 걔하고 이제 8457, 8458 그 다음에 분류되는 애들하고 경합이 됐을 때 어디로 분류하느냐에 대한 규정이죠. 특히 7가지의 어떤 최첨단 기능을 가지고 절삭하는 기계들은 우선 분류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. 이번에 제가 이번 기본 강의 할 때도 여기는 왠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시험에 나왔고요. 여기는 되게 중요합니다.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요새는 많이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84569에 많이 분류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괜찮았던 문제고요. 그 다음에 물음 2번에 보셔도 각 호에 나와 있는 4단위를 모두 쓰고 호의 용어를 기술하시오.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에 나와 있는 4단위 호의 용어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. 여기 나왔죠. 이렇게 그 주를 외웠다고 한다면, 즉 84류 주 3번을 우리가 암기했다고 한다면 8456이랑 걔랑 경합이 되는데 왜 경합이 되는지 그 나머지 애들이 호의 용어를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, 84류의 나머지를 다 외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암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. 특히 중요한 게 이제 62호 846이랑 8463호는 절삭해서 가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죠.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또 기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었던 문제. 다만 뭐 좀 아쉬운 게 있다면, 문제를 이렇게 그냥 주 3을 써라 이렇게 내지 말고 조금 더 세련되게 좀 응용해서 실무와 결합을 해서 냈다고 한다면, 물론 답은 똑같겠지만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약간의 어떤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었을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, 딸랑 줄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래요. 좀 그래서 뭐 굉장히 심플했던 문제입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번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,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풀 수 있었던 문제이고, 예전에 한 4, 5년 전만 해도 이제 한참 해설서가 나오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최근 문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주규정 의대로 또 돌아왔죠. 해설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. 뭐 그렇게 자주 나오던 류마치기 문제조차 올해 안 나왔죠. 그래서 뭐 시험의 트렌드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실 필요도 있겠지만, 어찌 됐든지 중요한 것은 주규정 의대를 보시면은 HS 과목은 전혀 이것 때문에 관세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주규정 위주로 하시고, 항상 주에서 언급이 된 호의 용어는 호의 용어를 꼭 암기를 하시고, 또 그 호의 용어에 관련된 중요한 해설서가 있다면 걔는 조금 더 봐주시고,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절대 주에 나와 있지 않은 정말 동떨어진 해설서를 먼저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본질에서 벗어난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에너지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내년에 다 기본이 된 다음에 내년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과 맞게 출제가 돼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요. 수업에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공부 이거는 오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1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쓸 수가 있어요. 수업만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, 그리고 주규정 의대로 공부했다고 한다면. 그래서 크게 뭐 어렵진 않았고, 다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, 빠지지 않고 디테일 싸움인 거죠. 그런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. 뭐 조금 구체적인 거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큰 관점에서만 덩어리만 다 썼다고 한다면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